조선 500년 역사, 참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의 공식 칭호, 그러니까 조나 종을 받지 못하고 군으로 끝난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오늘은 바로 이 폐위된 두 왕의 이야기, 도대체 왜, 어떻게 폭권이 되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왕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오늘 우리는 연산군과 광해군,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광기와 폭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서로 너무나도 다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왕이 된 첫날부터 자기 신하들과 벌였던 그 팽팽한 기싸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연산군이 왕이 되자마자 딱 부딪힌 상대가 누구였냐? 바로 삼사였습니다. 왕이 뭘 하려고만 하면 옆에서 전하 아니되옵다를 외치면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들이죠. 절대 권력을 꿈꿨던 연산군한테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이 즉위 4년 만에 빵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선비 숙청, 무오사화로 말이죠. 시작은 되게 사소해 보였어요. 역사 기록 문제였거든요. 사관 김일손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의 안 좋은 점을 역사 기록에 남긴 걸 간신 유자광이 딱 포착해서 이거 영몸이다 하고 선비들 전체를 몰아붙인 거죠. 근데 연산군의 분노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일손은 당연히 처형당했고요. 이미 죽은 그의 스승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바로 이 부관참시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연산군의 그 잔혹함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 피해 숙청으로 절대 권력의 맛을 본 걸까요? 연산군에게 무오사화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피바람은 이제부터였어요. 이건 국가 권력 다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어두운 가족사에서 시작된 거였죠. 그 비밀이 뭐였냐? 바로 자기 생모,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회 자리에서 신하 임사홍이란 자가 후궁들의 모함 때문에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 전말을 아주 자세하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 순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해버린 거죠. 정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연산군은 그 길로 당장 두 후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들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피해 복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적힌 기록인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장면입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200명이 넘는 조정 대신과 왕족들이 무참하게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정을 피로 물들인 갑자사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연산군에게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판 세력을 싹 다 제거하고 완벽한 독재자가 된 그는요, 나라 일은 그냥 내팽개치고 끝도 없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을까요?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뽑아 올려서 궁궐을 채웠고요. 그들이랑 노느라 나라 곳간이 바닥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결국엔 참다 못한 신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1506년 박원종 같은 인물들이 군사를 이끌고 궁을 장악했고요.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던 그는 정말 하루도 못 버티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종간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연산군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웅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백성들 세금 부담 줄여주려고 대동법도 시행하고 그 유명한 동의보감 편찬도 지시하고 한마디로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정말 유능한 왕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광해군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왜 폭군이 됐을까?
그의 몰락은 무능해서도 사치를 부려서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지독한 불안감,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공포가 그의 모든 걸 갉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잖아요. 평생을 이 정통성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선조가 늙어서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자 그 불안감은 정말 극에 달했던 거죠. 언제든 내 자리가 뺏길 수 있다. 이 공포가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광해군은 자기 왕좌를 위협할 만한 사람들을 아주 차가운 논리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친형인 임해군부터 시작해서 이복 동생 영창대군, 그리고 계모인 인목대비까지. 그의 칼날은 피부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겨우 8살이었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죽음입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이 어린 동생을 뜨겁게 달군 온돌방에 가둬서 사실상 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계모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이 행위,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범죄였습니다. 이 패모살죄라는 네 글자가 결국 그를 지지했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잠재적인 위협을 다 제거했는데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집증은 더 심해졌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벌인 그 탁월한 중립 외교마저 신하들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였고, 말년에는 왕의 기운이 있는 땅을 찾아다닌다면서 무리하게 궁궐 공사를 벌여서 나라 재정을 탕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분노를 터뜨린 연산군, 그리고 안으로 불황에 파고든 광해군. 서로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두 왕은 결국 똑같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쿠데타, 반정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운명이었죠.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해군이 인왕산에 왕의 기운을 눌러야 한다면서 그 근처에 새 궁궐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를 몰아내고 새 왕이 된 인조가 바로 그 인왕산 자락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예언을 자기 손으로 실현시킨 꼴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두 왕 다 결국엔 폭군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연산군은 뭐랄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면서 칼을 휘둘렀다면, 광해군은 반대로 끝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완전 다른 길이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던 괴물을 밖으로 끄집어낼 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